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일단 알렉스 카프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의 감소 발표에 팔란티어도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이 두 가지가 객관적인 그러한 이유고, 저는 그 객관적인 이유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외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오션테이 투자병법입니다. 지난 6개월 정도로 보면 한 3종목이 바꿔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엔비디아라는 게 작년 여름 가을까지 대장주였다가, 선거와 관련된 구간에 들어가면서 테슬라가 그 역할을 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팔란티어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참 오투도 오랫동안 시장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장주 같은 느낌을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 그 움직임이 위쪽만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움직임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경례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교육생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는데요. 주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팔란티어의 개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일단 알렉스 카프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의 감소 발표에 팔란티어도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이 두 가지가 객관적인 그러한 이유고, 저는 그 객관적인 이유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외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현상들은 강해질 때, 약해질 때 힘의 모임이, 힘의 추가적인 동참이 발생을 하죠. 그게 팔란티어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을 때, 그리고 최근 특히 실적 발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내가 맞았어 라는 사람들의 확신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게 하는 그러한 가격 움직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테슬라에서 팔란티어로 마치 대장주가 넘어온 것 같은 그러한 힘의 움직임을 봤었던 상태였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조금만 기스가 나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누적된 힘의 현상이 임계치까지 도달을 했었던 상황에서 그 임계치를 건드리는 두 가지의 뉴스가 누적된 힘과 방향성에 영향을 준 부분이 이번 하락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동일하게 작동을 해도 이 뉴스가 같은 뉴스인데 어느 선에서, 어느 강도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이번 주가의 움직임은 그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팔란티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사실 실질적으로까지 따지고 보면 이게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그 이제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정부의 계획이잖아요. 그 정부의 계획상으로 보면 팔런티어와 지금 많이 또 얘기하는 비상장업체 중에 안두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몇십억 달러 하는 그러한 무기들을 많이 저렴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온톨로지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훨씬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가 비용을 절약하려고 해요 라는 부분과 팔런티어라는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영향을 되려 안 받고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커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가능한데, 지금 이러한 부분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없고, 그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수단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나오면 같이 영향을 일단 시장은 받습니다. 그 부분이 국방 예산 관련돼서는 팔런티어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지, 국방 예산을 8%를 줄인다고 하니까 팔런티어는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계산이 돼서 계산된 폭만큼 주가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이건 무엇인가요? 왜 이런 삭감을 진행해서 대장주인 팔란티어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들었을까요? 도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부를 하는 단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국방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교육생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도지의 활동과 도지의 멘트에서도 국방부에 관련된 멘트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아시다시피 도지가 실질적으로 실행 기관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만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행동은 국방부 내에서 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하거나 할 테지만, 이슈화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영향은 실질적으로도 주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주가에는 작동이 되겠죠.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 이유가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가 이제 정부 효율부를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의 예산 감축 작업을 옹호했다고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옹호한 이유를 어떻게 추측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머스크는 전기차 팔아야 되는 사람인데 트럼프 이번에 국가기관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기 다 빼라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뻔히 할 사람인 줄 알면서 머스크는 왜 트럼프랑 같이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세상은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서 같은 편이 되는 게 아니라 10가지의 이슈 중에서 8가지의 이슈는 나한테 유리해라고 하면 할 수 있거나 10가지 중에서 2가지밖에 유리하지 않지만 이 2가지가 훨씬 8가지보다 세게 나한테 좋아라고 하면 같은 편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들은 기존의 규제를 기존의 기득권에게 맞춰져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변화시키겠어라는 것을 남들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 부분이 테슬라는 필요합니다. FSD 관련돼서도 필요하고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필요하고, 화성에 언제 사람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아무도 인류가 해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필요한 부분에 트럼프는, 저는 머스크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은 그러한 부분에 동일한 부분은 이해관계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웨스턴 밸류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웨스턴 밸류라고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백인 남성을 기본적으로는 얘기하는, 우리가 끝까지 가버리면 파시즘 얘기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그 웨스턴 밸류라는 부분을 옹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방식에 자기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트럼프의 행동의 변화 방식이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국방에 관련된 부분, 지금은 이제 팔란티어는 사실 국방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성장의 더 큰 부분을 민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퍼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트럼프 정부랑의 연관성은 적어요. 그렇지만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국방에서의 계속적으로 근간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자신들의 활동의 영역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증가하려면 예산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은 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파이가 커져야 되겠죠. 비율이. 그 비율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머스크도 트럼프도 알렉스 카프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겠죠. 팔란티어 주가 급락이 앞으로 AI 관련 회사의 성장과 어떤 그런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겹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만이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부분이, 그게 중국의 딥시크 사태를,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강한 실적이나 이런 그 AI 관련된 현상이 중국이 만만치 않네 라는 부분이 인지된 부분이 하나의 축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내 기업들이 서로 간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엔비디아나 여러 빅테크들의 멘트들은 기존에 하던 것 크게 달라진 것 없어요. 계속 투자해야 되고 계속 미국의 우위가 필요한 것이고 미국이 실질적으로도 우위를 잡고 있어요 라는 게 빅테크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판단 능력이 IT, AI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판단력에 비하면 저는 20, 30%, 10%, 20%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판단 능력으로 봐서도 그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예전에 6개월 전에는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어. 내가 AI라는 현상이 너무나 세고 저기에 동참 안 하면 바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유일한 수단, 독점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저거 독점 아닌가 보다. 중국에서 가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옛날처럼 하드웨어 하는 업체 말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AI라는 현상에 전부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픈소스라는 걸 통해서 다른 애들도 여러 명도 그렇게 돈 크게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다양성이 증가했습니다. AI라는 로직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투자는 쏠림이 줄어들겠죠. 그 부분이 빅테크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M7의 상승률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뒤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시는 것 같아요. 수긍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건가요? 이 설명을 들은 우리 일본 교육생님의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팔란티어 주가 빼야 되나? 팔란티어 주가를 뺀다고요? 아, 그렇게 큰 소리 있어요? 이런 주가가 아니라 이제 팔란티어 매도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이 네. 그래도 쌓아온 것이 있고 앞으로 네.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주가 변동을 판단할 때 뭔가 유의해야 할 핵심 지표가 있을까요? 핵심 지표요? 지표보다는 물론 이제 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적 발표나 이런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겠죠. 당연히 늘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영향도가 좋은 쪽으로만 반영되어 있고 나쁜 쪽으로는 사실 반영된 부분이 없어요. 이번에도 발표 내용에 모든 내용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멘트를 해드렸지만 사실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감소된 것 같은 데이터가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팔란티어를 선호하는 사람, 팔란티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는 그 얘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런 거 반영 안 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같은 현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떠한 데이터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달라진 건 없어요. 기존에 보던 걸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재무적인 데이터나 그로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마찬가지고 특히나 지금 민간으로 넓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단계 관계로 하는 것이 상품을 매출하는 구조가 팔란티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고객 수의 증가가 매우 중요한 구조인데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1년 전에도 봐야 되고 지금도 봐야 되고 앞으로 1년 후에도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매우 비싼 주식은 중요합니다. 지금 팔란티어보다 비싼 주식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의 기스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기스가 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부분이 지금 빠질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근무하는데 제 채널을 보는 우리 전우님이 이 공간에도 계십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오 이사님 저 팔란티어를 지금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자기가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자, 그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저를 자꾸 그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냥 해피하게 쳐다보고 있겠죠. 근데 이제는 뭔가 전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많이 상승해서 부담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는 조정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나한테 와서 묻는 이유는 뭔가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물을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 생각을 해보자. 자, 하나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상황이라면 나한테 묻지 않고 팔았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을 낮게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을 한 10% 이하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묻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확률도 적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확률 중에서는 뭐가 높게 보고 있냐 했더니 이거가 더 높을 것 같대요. 그럼 이 20%라고 하자. 그럼 이 30%를 뺀 나머지 70%가 이거인 상황일 텐데 이 상황일 때는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갖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안 팔아도 되겠네요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할 만한 상황이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팔았다가 다시 사야겠다는 질문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처음의 생각은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산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여기서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가 70이 아니라 얘가 한 60, 얘는 한 10 이런 식의 생각 구조를 가졌을 거라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받기 전에 사람들이 했었던 확률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그때 모양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주식이고 이 주식이 현재 여기에 주가인데 이 주식이 현재 여기에 주가까지 온다고 해도 여전히 비싸요. 이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 폭만큼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빠진 만큼 더 빠졌네? 라는 객관적인 사실 말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공포감은 더 커져 있을 거고 펀더멘탈은 당연히 이만큼 싸졌겠지만 여전히 너무 비싸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 뭐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도 안 나가고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근처에 계신 전우님이 질문하셨을 때처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대로 놔둬야겠죠. 혹은 더 살 수 있다면 더 살 수도 있어야겠죠. 그럴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실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확률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확률을 우리 그때는 저한테 질문하신 전우님이 했었지만 이번에 우리 교육생 PD님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경우를 보고 있는데 다시 회복해서 전고점을 넘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 30%.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 시장 전체의 흐름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쏠려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 상황이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혹은 이 부분도 그 로직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옆으로 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 20%. 예. 그러면 나머지가 5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육생 PD님의 생각이면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지금 이런 확률 구조를 판단하고 계신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현재 여기에서 들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는 거죠. 팔아야 됩니다. 팔거나 줄여야겠죠. 네. 줄이거나 지우거나. 두 가지 중에서는 혹시 어느 게 더 적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이는 게 안전한 줄이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한 확률값을 항상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확률값을 계산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범위에 의해서도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00%이고 이 나머지 부분의 이 밖의 영역이 또 주가의 영역을 보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확률값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플러스로도 작용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운다라는 것도 매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더 확인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대장주가 이만큼 조정받았다라는 것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상태와 정보라고 보기는 지금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확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줄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오투가 어떻게 해서 추천드렸습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추천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이
팔런티어라는 개별 종목에서도 결을 같이 일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행동해 봐야 되는, 즉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팔란티어와 같이 정부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투자할 때 네. 주식 초보자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오투도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이고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는 따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둘 다 제 의견은 동일하게 얘기 드려요. 하지만 의견이 동일한 거지 행동은 직접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간극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저희는 미국 시장 전체를 줄이고 있고 팔런티어도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줄였겠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 포지션을 줄이면서 팔런티어도 같이 줄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을 했었던 이유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오토같이 특이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수많은 유튜브랑 수많은 뉴스에서 팔런티어에 대한 이 뉴스나 의견이 좋은 쪽으로 극단적으로 지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쏠림이라는 거죠. 유튜브의 채널은 여러분들의 클릭수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것에 집중돼 있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라는 데 집중돼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기업과 모든 활동은 내가 이기적인 필요성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오토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범위를 채우는 활동은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이 영상을 많이 클릭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에 포커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는 채널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찾는 눈을 찾아서 그러한 도움이 되는 채널을 잘 찾아서 그런 다른 의견들을 많이 참고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초보들이라면 한 가지 목소리만 듣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하나의 좋은 요령이 될 것이고 그 요령을 잘 활용해서 꾸준히 이 사람은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언론사는 중심을 잡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구나. 여기는 극좌, 극우 쏠려있는 채널이구나. 그런 언론이구나 하는 여러분들의 정보 소스를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일일이 분석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컨텐츠나 언론, 뉴스를 통해서 받아서 확인하고 그거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셔야 될 텐데 그 구조들이 너무 쏠려 있어요. 그 쏠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양화를 잘 무게중심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팔런티어라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로켓처럼 화성을 먼저 갈 것처럼 생각하던 회사의 주가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당황들을 하시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서는 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팔런티어라는 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금융시장에 대장주가 나타나는 움직임, 그것이 사람들한테 선호될 때, 그것이 다시 움직임이 달라질 때 하는 많은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서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